이 시간에는 정체성 문제, 새로운 집단의 유입, 그리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차이의 인정 문제, 이런 것을 좀 더 사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난민의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난민의 개념을 살펴보고 난민의 현황, 발생 요인들을 볼 거고요. 그 다음 난민 보호의 현황, 그리고 한국에서의 난민 정책,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체성 문제를 다룰 때 주류 집단 내에 새로운 이질적인 문화나 사회 집단이 유입되는 것이 정체성의 차이의 문제에서 하나의 쟁점이 될 수 있다면 이주 문제와 함께 이주의 또 다른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 난민 문제가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주와 난민은 법적인 지위가 다르다는 점에서 구분해서 논의를 할 필요가 당연히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에는 난민의 문제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난민은 무엇인가, 난민은 누구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민은 1951년 난민 지위에 관한 협정을 통해서 난민의 정의가 조금 구체적으로 이제 제시됩니다. 다만 이제 이것은 이 협정에 의해서는 2차 대전으로 발생한 유럽 내의 난민에 국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시기와 장소가 제약되어 있는 개념이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약은 1967년 난민 지위에 관한 의정서를 통해서 이제 해제가 되게 됩니다. 이런 난민 협약에 기초한 난민 정의를 보면 난민의 개념에 적용되는 사람, 이렇게 해서 이제 카테고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26년, 1928년, 그 다음에 1960년, 1928년 6월 혹은 1933년 10월, 1938년 2월, 이런 다양한 협정, 그리고 1939년에 난민기구 헌장에 따라 난민으로 간주되었던 사람, 그러니까 기존에 난민이다라고 간주됐던 사람 플러스 1951년 1월 이후 이전의 사태의 결과로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혹은 정치적 견해로 인해 박해받을 수 있다는 근거 있는 공포로 국가의 보호를 받기를 원하지 않거나 국적이 없거나 이러한 결과로 전 거주지 국가의 밖에 있어서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공포로 인해 해당 국가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길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5가지 원인 때문에 어떤 공포로 인해서 보호를 받지 않거나 보호를 받기를 원하지 않거나 받을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근거가 있는 공포. 그 공포가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거를 입증하는 과정이 난민을 심사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난민협약은 이와 함께 몇 가지 의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난민인데 허용하지 안 되는 경우, 난민이 현재 살고 있는 국가의 안보에 위협이 되거나 특정 중범죄의 유죄 판결을 받아서 해당 지역사회의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는 이제 원칙에서 예외가 됩니다. 반면에 강제 송환은 절대로 불가한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이 고문, 빈도적 혹은 구역적 처우나 형벌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 비록 이분이 난민 자격이 없다고 하더라도 저런 경우에 강제 송환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비호국 또는 국경 내에 있는 비호 신청인에게도 난민 지위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역시 강제 송환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심사를 마쳐야 강제 송환도 혹시라도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금지 사유들이 있습니다. 자, 이주자와의 차이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주자 같으면 이주자의 차이, 이주자 같은 경우는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정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경제 이주자 이런 경우에는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거주지를 떠난 사람, 박해를 피해서 도망 나온 사람과 구분해서 느슨하게 사용되는 개념, 혹은 합법적인 허가 없이 선의의 사유 없이 비호 신청 과정을 이용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이제 경제 이주의 개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개념은 취업 목적인 사람에게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난민이라고 했을 때 난민도 이주의 큰 틀에 들어갑니다. 이런 개념은 난민 개념과 가끔씩은 같이 보이기도 하는 이런 유사 개념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주는 그런 의미에서 이주와 난민은 단순한 목적 차이,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것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보호받기 위해서 이런 목적 차이뿐만이 아니고 법적인 지위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이주는 국가의 권한에 속하는 사안입니다. 국가가 누가 국경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지 없는지를 심사합니다. 난민은 국가의 의무가 발생하는 사안입니다. 누가 국경에 와서 비호를 신청하면 그 국가는 국제법에 입각해서 그 국민, 비호 신청을 원하는 난민에게 심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보호해야 될 의무를 안게 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건 국가가 선택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주와 난민은 지위상에서, 법적 지위상에서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 이주의 양상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양한 사회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혼합이주라고 부르는데요. 혼합이주는 다양한 사회적 배경과 이동을 촉발한 요인을 가진 사람들, 다양한 이유를 가진 사람들이 동일한 경로로 이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불규칙적인 속성, 이주를 촉발하는 다양한 요인, 그리고 다양한 프로파일을 가진 사람들이 섞여 있다라는 것이 혼합이주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난민, 비호 신청자, 경제 이주자, 보호자 미동반 아동, 환경 이주자, 미립국자, 정규 비정규 이주자 등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난민의 경우에는 심사와 보호를 제공해야 된다. 경제 이주자와 난민은 법적 지위가 다르다라고 했는데 현실에서는 이 사람들이 다 섞여서 나타나고 있는 혼합 이주 현상이 최근 들어서 더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난민을 보호하는 문제, 이런 문제가 더 큰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단순히 수가 늘어서 어렵다가 아니고요. 이동하는 방식이나 저렇게 혼합 이주의 성격이 나타나서 그렇습니다. 물론 앞서서 경제 이주를 이야기할 때 박해를 피해 도망 나온 난민과 구분해서 느슨하게 사용되기도 한다. 비호 신청 과정을 이용하여 어떤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을 지칭하기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난민을 저 사람들은 난민이 아니고 경제 이주자야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바로 이 혼합 이주적인 성격 때문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경우에도 혼합 이주의 형태에 있더라고 하더라도 이 안에 섞여서 이동하는 사람들이 보호받지 않아야 될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난민의 지위를 인정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심사, 그리고 그 심사를 적합하게 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과 제도의 보완,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 개인이 와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난민을 신청하는 이런 상황과 혼합 이주로 수만 명이 들어와서 같이 신청하는 상황은 다릅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 별로 많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게 되면 혼합 이주 상황 속에서 혼합 이주자 전체의 보호도 서툴러지게 되고 그 안에서 난민을 보호하는 일은 더더욱 어렵게 되는 거죠. 그게 난민 문제가 불거지면서 보다 복잡해지는 커다란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